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원 유한타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등락을 오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고 다만 이 증시 안에서도 유독 좀 눈에 들어왔던 종목들과 좀 업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던 전기차 쪽이나 AI 소프트웨어 등 좀 다양한 부분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뉴욕 증시가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제법 빠졌었고 수요일 날은 살짝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많이 빠졌던 테크 관련주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들이 제법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2월 달의 증시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월 달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증시 흐름이 나왔었고 2월 달도 거의 중순까지 괜찮은 듯 했었으나 최근 일주일을 놓고 보면 많이 빠지면서 2월 달이 한 달 동안의 마이너스 수익률,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의 수익률로 보더라도 많이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펀더멘털적인 이슈도 나오고 있고 또 트럼프의 정권에 따라서 관세 정책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4, 4분기 실적의 이익 증가율이 자그마치 16%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특히 트럼프의 발언이 중요하죠. 계속해서 멕시코, 캐나다 관련해서 25% 관세 얘기했다가 한 달 미루고 또 다시 또 얘기했다가 또 미루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것은 유럽 쪽이죠. 25%또 관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상당히 미국 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구나. 전략적으로 이용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AI 관련돼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장 1등으로 자리매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은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도 거기에 뒷받침돼서 따라갈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단기적으로는 걱정하셔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주셨고 또 같이 언급 주시면서 사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시장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 주셨잖아요.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 시간에 보니까 약 1%대 초반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가기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큰 폭의 10%씩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선물 전망치가 있었긴 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실적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EPS가 0.84불 예상했는데 0.89 나왔고 그다음에 매출이 380억 불 예상했는데 393억 불 나왔고요. 또한 AI 관련돼서의 데이터 센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341억 달러 예상했는데 356억 달러. 그 전분기 대비해서 자그마치 16%나 상승을 했다. 또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은 420억 달러 예상에 430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GP 마진이 70.6%.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AI가 빛의 속도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블랙웰 관련해서도 역사상 가장 빠른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가 크게 악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과장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가장 강한 칩들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AI 하드웨어는 큰 폭으로 수요가 필요할 것이고요.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 하드웨어 수요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변동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뭐 관세 때문에 중국에 또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보셨을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AI 승자가 될 것이고 여기에 가장 대장주는 엔비디아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라서 이런 것들을 또 잘 또 기회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가이던스 그리고 실제 발표했던 실적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나름의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조금 부각이 됐었던 AI 수요 우려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일단락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최근 미국 기술주들 위주로 사실 조금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 뭐 더 넘어서 다른 업종들 또한 타격을 받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진단도 내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대형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제법 받고 있어요. 네. 연초 대비해서. 반면에 중국 쪽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의 트리거 포인트가 뭐였냐면 딥시크였어요. 네. 딥시크 관련해서 발언을 한 사람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형 기술주 한 분의 CEO입니다. 이름은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또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AI에 대한 과잉 투자에 대한 걱정을 좀 한다. 그래 놓고 과잉 투자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 최근에 뉴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라클하고의 경쟁력에 있어서 좀 뒤처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드웨어를 까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거는 앞으로 설비 투자는 엄청나게 늘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왜 늘 수밖에 없냐면 마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프로핏 마진이라고 해서 순이익 마진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테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모든 기업들의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죠.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AI에서 오고 있고 AI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이 어디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생산성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 왼쪽에 보시는 2.4% 연간 상승률, 중간에 있는 사물 인터넷 시대 1.6%입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2.4%고요. 사실 기울기로 보면은 훨씬 더 가파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수익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그게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이스케이플러 같은 쪽에 보시면 캐펙스, 뭐 말은 과잉 투자 얘기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메타와 아마존은 보시죠. 2024년도에 뭐 2,220억 달러. 그죠? 근데 그게 올해는 얼마 예상되고 있죠? 3,200. 예, 얼마나 느는 겁니까? 이게 거의 50% 느는 겁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잉 투자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 자기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관련해서의 마네타이제이션, 즉 그러니까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쪽으로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출로 놓고 봤었을 때 그 100억 달러 달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시면 과거에 유튜브가 걸린 시간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틱톡 보시면 다 보시면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죠. 근데 지금 왼쪽 끝에 보시면 뭐가 있죠? 저게 오픈 AI입니다. 네. 예, 얼마나 걸립니까? 2년 반. 예, 상당히 빠른 이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가 얼마나 빠르게 어답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느냐 보시면 다음 차트를 보시면 항상 이렇게 이 기술 혁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컴퓨터고요. 네. 그죠? 그때 이제 IBM이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뭐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이제 노란색인데 저게 인터넷. 예, 그러면서 지금 대표적인 이 대형 기술주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왼쪽 끝에 보시면 점 딱 있는데 저게 AI 유저입니다. 40%. 얼마나 걸렸냐?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올 때의 성장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복리로서 인터넷 상승률이 자그마치 27%인데 그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시기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그만큼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거기서 이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회사들은 굉장히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늘린다 하더라도 이익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 투자가 벌써 2024년부터 두 자릿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즉 결론을 내리자면 마지막 장을 보여주시면 결국 앞으로 마진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서는 5%씩 는다. 마진이 5% 는다라는 것은요. 네. ROE가 10%, 20%씩 는다는 얘기입니다. 퍼센티지 포인트로. 그렇다라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가 2배, 3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기대하시자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 하지만 그게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고 뭐 가장 대표주들이 아무래도 뭐 다 아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보시고 단기적인 조정을 좀 마음 편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도 여전히 좋고 그리고 AI 수요 자체 또 속도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뭐 아직 우리가 의심을 풀 만한 구간은 아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요인 우리가 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아봐야 되는 걸까요? 네. 자, 우리가 디테일적으로 업종을 들여다봤다면 이제 네. 거시적인 부분이 왜 시장을 흔들었냐면 금요일 날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결국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알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글로벌 이 컴파짓 PMI라고 해서 종합 네. PMI라고 해서 이 숫자가 보시면 2달 연속으로 뚝뚝 떨어지죠. 예, 그래서 5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미시간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센티멘트 지수 보시면 심리 지수 보시면 빠르게 떨어졌어요. 또 2달 연속으로 거의 뭐 64.7 나왔습니다. 여기서 특히 관세 관련된 영향으로서 가장 많은 하락을 했어요. 또 미국의 이 홈세일즈라고 숫자가 보시면은 또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숫자들을 보고 있고 이 소비자 신뢰 지수 또 기대치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들어왔죠. 계속 관세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 자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미국의 개인들의 소득 증가율은 자그마치 6%가 나왔었고요. 지난달에. 결국 연간 단위로서 소득이 이렇게 많이 는다라는 것은 소비가 식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지 않냐.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가 오히려 이런 현상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관세 정책 때문에 걱정을 나오고 있어서 금리가 올라갈 것처럼 했지만 네.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금리 내려라 이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4.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서 심리가 실질적으로 소비 감소와 연결되고 소비 감소가 일어났었을 때 경기가 침체가 되면 그건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면서 오히려 대출이 늘고 있어요. 예, 지금 정상화됐고 정상화되면 경기 침체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은 3.9%대로 상장을 하고 있고요. 또 대출 심사 기준도 강화되는 게 아니고요. 더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뚝 떨어지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 아래에서 예대율도 굉장히 낮단 말이죠. 지금 이제 71%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저는 경기가 오히려 네. 더 세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걱정하고 있던 부분이 뭐 신용카드 연체율이다, 뭐 심리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지금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면요. 과거 2008년과 많이들 이 비교를 하시는데 보시면 2008년도는 어디 있냐면 저 볼록 올라온 데죠. 네. 저희가 다 2008년도고요. 그 지금 현재는 다 밑에 있죠. 가장 뭐 걱정 많이 하고 있는 이 왼쪽 위에 있는 숫자 보시면은 저게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컴 브래킷으로 따졌을 때 소득 중에서 0에서 20% 사이에 있는 사람들. 네. 보시면 과거에 연체율이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부채 비율이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30%대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14.7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인컴 브래킷, 그러니까 모든 소득 부분이 다 똑같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펀더멘탈은 지금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기는 하지만 아주 천천히 약세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여러 가지 다른 기준으로서의 이 경기 침체 지수, 뭐 GDP로 본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또 샤메 법칙, 뭐 다 들어보셨죠? 실업률. 네. 이런 숫자들도 올라가고는 있는데 과거에 경기 침체가 왔던 수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거시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숫자로 나옵니다. 보시면 미국의 이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고 있는 GDP 성장률 2.3%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1.5%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 숫자로 놓고 보면 거의 뭐 2.7% 이 수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미국의 경제는 펀더멘털 튼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숫자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정말 높아요. 2.95%.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숫자들을 놓고 판단을 하자면 네. 미국 증시가 지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펀더멘탈적으로 따라갈 거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을 좀 차트로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S&P 500 아까 말씀드렸죠. 1월 달에 오르고 2월 달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1월 달과 2월 달이 다 같이 오르면 아주 마음 편하게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앞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장이 남았죠. 네. 이 장이 2월 달 전체 장으로서 플러스 전환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은 3월 달에 상승을 할 확률이 72.4%.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월 상승할 확률이 93.1%. 연간 단위로 20% 상승할 확률이 96.4%.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지금의 이런 변동성을 참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계속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간밤 나와준 엔비디아의 호실적 덕분에 남은 목요일, 금요일 잘 장이 마무리가 돼서 월간 기준으로 좀 상승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 펀더멘탈 여전히 강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겪다 보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서 유독 부각되는 게 또 중국 쪽 기업들인 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눈을 돌린다기보다는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시아 지역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늘려야 되는 쪽 정도.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15%, 20%? 정말 많이 가져가면 25% 정도. 네. 이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을 좀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지금 차이나 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네. 왼쪽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연간 EPS 증가율이 추가로 2.5%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 평균이 7.5%인데 다시 올라가서 결국 9%, 10%대로 올라간다. 이거는 2023년 전의 CAGR, 그러니까 연간 복리 수익률, 복리 이익 증가율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중국이 미국 때문에 위기에 봉착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중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어서 이 위기가 터지는 시기가 좀 지연될 수 있다. 즉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 2년 안에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4년, 5년 뒤로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시면 중국의 이 하이테크 부분에 있어서 네덜란드에서 지금 수입하는 규모의 올라감 속도를 보십시오.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의 생산 부분인데 중국이 2030년까지 가면은 전체 수출 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겠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클린 에너지 쪽에 대해서도 GDP 기여도를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이길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비 투자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게다가 또 중국의 이 민영 기업들의 마진율이 빠르게 급락하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되겠고요. 네. 과거에 중국은 과거에 일본을 좀 쫓아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를 쭉 계속 넘겨주시면은 일본을 쫓아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주택 관련된 위기가 여전히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좀 빠르게 상승할 것 같아 보이는 네.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결국 일본이 딜레버리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중국도 했었는데 네. 중국도 그걸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낮게 유지되고 미국과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떨어지고 네.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나 어떤 이 장기적인 이 경쟁력에 있어서는 좀 걱정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인 건 맞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국 증시가 선전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배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미국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게 가져가야 되는 75%를 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의 80%. 그리고 이제 신흥국의 20% 정도인데요. 신흥국 아래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인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업종을 좀 보여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업종인데요. 그 업종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AI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신성장 업종들이 중요하고 또 최근에는 또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재 증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전략 유동원 본부장과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